청소년이라는 게 뭐냐면 청년의 몸의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리다는 거거든요. 소년이라는 거거든요. 청소년.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개선하려면은 이제 좋아하는 거를 해주는 건 방법이 있고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갑자기 집에 퇴근했더니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네. 아빠가 와도 네. 반기지도 않고 마루부터 해서 온갖 다 어질러펴져 있고 예. 밥 먹자고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밥도 안 먹고 와서 앉았는데 반찬 맛없다고 투정하고 네. 까탈 부리고. 네. 아이하고한테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사춘기일 경우에는 충분히 필요한 거고, 부부나 사회, 직장생활, 성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기가 피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피해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내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 받는 사람은 잠도 못 자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갈등 구조가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예요. 피해를 받고 있다고 잠도 못 자고 설치는데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저는 피해를 주고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너 때문에 나 잠도 못 잤어. 왜? 아, 네가 어제 이러이러한 얘기 해가지고 내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불면증 걸려. 요즘 한 달 동안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랬어? 미안해. 나 몰랐어. 이렇게 돼서 제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계속 불행은 여기만 있고 저는 항상 행복해요. 부부지간에 만약에 남편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데 알아서 이해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룰루랄라요. 나 뭐 아내 얘기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야죠.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게 고쳐지는 것까지 이어질까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인지가 거의 없다가 인지가 요만큼 생겼어요. 근데 그 동일한 행동과 말을 해야 돼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똑같이 행동하지만 이만큼 인지가 됐을 때는 와이프가 이거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습관이 있어서 산단 말이죠. 그럼 또 얘기하면은 또 인지도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면은 100번에서 50번은 요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게 됩니다. 행동과 말을. 그리고 또 더 얘기하면은 이제 80% 90%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10번 중에 9번은 안 하게 되고 1번은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도 내가 상처가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서 바꿔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시켜줘야지 한 번에 안 바뀝니다. 계속 이것도 탑 쌓듯이. 서로 간의 마음을 주고받으려는 노력이 있는 상태면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넌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난 너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서로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그 얘기를 전달할 때 이 불편함이 여기 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전달을 할 때 언성이 높아지거나 옳지 않은 단어를 쓴다거나 칭호가 좀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정보 이외의 90%가 비난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 90%가 감정적인 부분을 받아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런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순수하게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부부관계는 오래 참았을 경우에는 이게 요것만 가는 게 아니고 이만큼 블라블라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있다가 나만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과 인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블라블라에 대한 반대 리액션이 가기 때문에 여기선 또 더 많은 거, 더 커진 게 또 오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건데, 되게 중요한 게 이 내용만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눈 보고 잘 못하겠다 그러면 편지글이나 이메일이나 카톡은 안 됩니다. 카톡은 제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 내용이 본질인데, 그렇죠. 이제 더 중요한 게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투와 표정과 태도로 전달하느냐, 여기에서 항상 싸움이 되거나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거나 갈리는 것 같긴 한데, 이건 근데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요.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지만 고1, 중2,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런 데에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의 표현에 대한 그 스펙트럼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엄마가 밥을 차려놨어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삼겹살도 구워놓고 미역국도 끓여놓고 애 밥 먹으라고 했는데 애가 사춘기에서 이제 자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애가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그럼 엄마 상처받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놨으면 너는 그냥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싫어. 자, 보세요. 애가 얘기하는 거는 안 먹어,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그 부정에 대한 말의 표현의 스펙트럼이 일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돼. 할 거야.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되게 당황스러운데 당황하지 마시고, 아, 너가 지금 밥 먹기가 싫구나. 근데 엄마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준비했는데 밥 먹기 싫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부정적 언어를 하나를 더 알려주는 거죠. 엄마, 지금 내가 엄마 밥 차려줘서 정말 밥 먹는 게 맞는데 지금 좀 속이 안 좋고 밥맛이 없어서 나중에 먹을게요.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해주면 엄마가 기분 안 상하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면 얘가 스펙트럼이 1원화에서 이제 2원화된 거예요. 그거를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려줘야 돼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아빠 열받죠. 이 새끼가 어디서 이거 삐리리인데. 네, 삐리리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문을 닫고 문 열어놓고의 문제가 얘는 그냥 표현이 그건 거기 때문에, 아, 그럴 경우에는 아빠 제가 문 닫고 들어갈게요 라고 얘기해주면 아빠가 문이 쾅 소리가 좀 쉽게 나더라도 아빠가 좀 너한테 시간을 한 1시간 이상 줘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일게 라고 하면은 애가 그거에 대한 언어적인 행동적인 표현의 스펙트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싫어, 안 해, 안 갈 거야. 근데 그 마음은 그렇진 않아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참으시고 하나씩 알려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부드럽게 표현을 잘 하고 세련돼질 때까지.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왜 고3 대학교하고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냐면, 그 수준 되면 자기네들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어나 행동이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처럼 대화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일원화되어 있는 사춘기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그 내용 하나를 단계적으로 좀 더 세련됐고 좀 더 상냥하게 부정적으로 대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애가 애기의 모습을 벗어나면은 성인인 것처럼 오해를 그렇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이쁘게 할 걸 기대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아직은 말의 표현이나 행동이 성숙하지 않은 성인이 그렇죠. 아니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이라는 게 뭐냐면 청년의 몸의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리다는 거거든요. 소년이라는 거. 청소년.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커서 비주얼적으로는 너 다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 착각이에요. 왜냐면 이 스펙트럼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굉장히 피지컬하게 육체적인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줄여주셔야죠. 청소년에 대한 해석 재밌으면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상대가 싫어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상대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 서로 간에 수용하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현과 적절한 태도, 적절한 말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고, 한 가지 더, 아이들은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 네, 그렇죠. 오늘도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 3가지로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항상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